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증시 상황 그야말로 뭐 조울증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4월 2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4월 2일부터 관세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상호 관세 또한 모든 나라에 다 부과될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한 우려로 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대형 기술주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달러도 강세로 돌아서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갈팡질팡 뭐라고 할까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 0.7% 상승했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섹터별로 봤을 때는 주춤하는가 싶던 반도체주 업황 개선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2차 전지주도 올랐습니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적극적으로 배터리 사업을 육성할 것임을 밝혔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이 델타와 협력해서 미국의 주택용 ESS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이 새벽에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은 국내 증시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떨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최근 미국에 4년간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현대차그룹 어떤 전략으로 관세 충격을 피해서 실적 성장을 이뤄낼지 전기차 업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사흘 연속 이어진 안도 랠리가 끝을 맺었습니다. 최근 품목별 관세는 연기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시장의 불안감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주가는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이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가 0.31%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가 1.12% 내렸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가 크게 떨어지면서 2% 넘게 밀렸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주저앉았는데 엔비디아는 중국의 새로운 환경 규제로 인해서 중국 내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또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알파벳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테슬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행정명령을 당장 오늘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5% 넘게 빠졌고요. 브로드컴도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영향에 5%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도 살펴보면 앞서 들으셨던 대로 한동안 잠잠하던 관세 이슈가 다시 살아나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간밤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수입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는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적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어제 트럼프 행정부는 예상보다 더 빨리 구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구리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연하게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품목별 관세 시행이 연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나온 발표는 시장에 더욱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시장에는 악재가 많았는데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는 소식에 오늘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반도체주가 휘청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칩을 쓰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엔비디아 H210 칩은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비중은 약 전체 매출의 13%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본격화하면 향후 실적이 부진하는지 주목해 봐야겠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에 이어서 또 미국과 유럽에서 데이터 센터 계약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MS가 수요에 비해서 더 많은 AI 컴퓨팅 용량을 확보했기 때문인데 특히 어제 알리바바에서 이미 인공지능용 데이터 센터 건설에 버블 조짐이 있다고 언급했던 만큼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개된 지표도 예상대로 잘 나오긴 했지만 이 시장 심리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관세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부터 보면 2월 내구재 수준은 전월 대비 0.9%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운송을 제외한 핵심 내구재 수주도 0.7% 오르면서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예상한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구매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선행 지표인 이 비국방 자본재 수주가 전월 대비 0.3%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또한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지연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국채 수익률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데다가 오늘 진행되는 5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간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4%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30일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여전히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불안감에 유가가 올랐는데요.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94%, 1.12% 상승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중국의 규제 강화로 엔비디아가 골머리를 앓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당국은 자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칩을 쓰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는데요. 새로운 규정대로라면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엔비디아 H20 칩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를 피해 맞춤용으로 만들어진 칩인데다 알리바바며 바이트댄스, 텐센트 같은 중국 대표 빅테크들이 줄 서가며 사용하는 제품인 터라 엔비디아 입장에선 고민이 깊은데요. 당국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현지 기업들은 엔비디아 대신 화웨이 등 자국 기업 제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규정 위반 시 조사를 받고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어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수요일장 6% 가까이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중국 기업들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미 상무부는 80개 기관을 명단에 추가했는데 이 가운데 50여 곳이 중국 회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꺼내 들었지만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모양새고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엔비디아나 AMD 등 첨단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없는 만큼 철저한 뒷문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관세와 더불어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야올러 딥시크 쇼크 이후 중국에서 저가 AI 모델 도입이 급증하면서 미국 경쟁업체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싶었고요. 일각에선 미 당국이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반도체 미수를 막기 위한 추적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런즈는 AI 드라이브의 속도를 내고 있는 아마존 소식 눈여겨봤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기반 쇼핑 도구인 인터레스트 AI를 공개하고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에 나섰는데요. 소비자와 대화 형식으로 제품을 검색할 수 있고 또 관심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목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마존은 이와 함께 헬스 AI라는 건강 관련 챗봇도 모바일 앱에서 테스트 중인데요. 증상 대처법과 같은 의료 정보와 관리 팁도 제공합니다.
최근 아마존은 한층 더 똑똑해진 음성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플러스를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죠. 홈 카메라와 연동돼 누가 언제 다녀갔는지 모를 수도 있고 우버 같은 제3업체와 연결해 차량을 호출할 수도 있어 가정에서 만능 비서 역할로 승부수를 던졌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니온 기자의 신문은 현대차의 미국 투자 결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2028년까지 총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 분석했는데요. 완성차 업체가 트럼프 관세를 계기로 미국 생산량을 늘리면 한국 생산 대수는 현재 20%에 상당하는 연간 70만 대에서 90만 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국산업연구원 분석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 생산을 늘린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예외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외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은 집권 1기 때보다도 더 복잡해졌다 평가했고요. 관세 인상에 따라 미국 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용도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을 단기간에 이전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 기업인들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경제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짚었습니다. S&P 500 지수에서만 4조 달러가 증발했다며 백악관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명하라는 CEO들과 로비스트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했는데요. 연준 관계자들도 물가가 다시 오르고 성장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트럼프 본인마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관세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5차례나 사용해 물가 상승 원인이 백악관의 무역 정책 때문임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업계에선 트럼프의 보호 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경제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가 자신의 경제정책이 초래할 나쁜 결과에 대한 경고를 믿지 않는다며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올려놓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라 꼬집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NBC입니다. 뉴욕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월가에선 투자 피난처로 배당 귀족주가 주목받고 있다 짚었는데요. 우수 리서치는 과거 경기 침체 전후로 배당 귀족주의 성과가 두드러진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진단했습니다. 배당 귀족주란 지난 25년간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을 말하는데 월가에선 프록터앤갬블과 캐터필러, 월마트,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을 추천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S&P 500 배당 귀족 지수에 포함된 기업이면서 지난 1년간 시장 평균 이상의 배당 증가율을 기록한 기업들인데요. 고르지 않은 시장에서 위험을 줄이고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죠. 많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 6위부는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장초반 꿈틀거리던 이재명 대표 관련 테마주가 오후 2시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동신건설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이날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리엔트전공도 이 대표가 어린 시절 시계 공장에 근무한 것을 이유로 테마주로 묶이면서 급등세 보였습니다. 관련주 더 살펴보면 동신건설과 형제 INC, 또 오리엔트전공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 이스타코와 디젠스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관련주가 활짝 웃었습니다. 미국 CNN이 25일 방송에서 집안일을 처리하고 간병인 역할을 하는 아이로봇의 미래가 다가온다는 전망에 미국과 중국의 거의 모든 주요 기술 기업이 휴머노이드 또는 로봇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MS와 엔비디아, 아마존 등이 미국 휴머노이드 업체 피규어 AI에 투자했고 메타 역시 휴머노이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머스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프로젝트가 10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죠. 여기에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전기차가 아닌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주목하면서 5년 내 테슬라 주가가 2,600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밝히자 낙관론에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위세 하이텍 상한가 기록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21.53%, 솔트룩스 6.54%, 클로봇 5.31%, PNS 미케닉스도 4.32% 상승했습니다.
구리값이 올해 사상 최고가를 찍은 가운데 향후 더 급등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구리 가격은 올해 들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25일에 톤당 약 $10,000로 뛰었는데요. 그런데 세계 수요 증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구리 가격 상승에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영향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금과 은 가격이 뛰었고 이제 투자 수요가 구리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가 구리에도 관세를 물릴 거란 전망이 커지면서 사재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자체도 늘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선진국들이 낡은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해야 해서 전선에 쓰이는 구리가 대거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이구산업 23.8% 올랐고요. 서원 7.04%, 풍산도 7% 가까이 올랐고 대창 5.98%, 풍산홀딩스도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엿새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으로까지 번졌죠.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6명으로 집계되는데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산불로 공기청정기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산불이 확산하면서 공기질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닉스는 초미세먼지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공기질 센서를 통한 자동 제어 및 스마트 앱 연동 기능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주 가운데 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위닉스 11%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삼성전자 2.68%, LG전자와 크린앤사이언스 2% 넘게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K웨더도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다릅니다. 전 거래일 국내 증시 양 지수 나란히 반등하며 기분 좋게 마감했는데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동반 상승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았지만 오늘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어제 시장이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1.1% 가까이 반등했고 코스닥도 0.7%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우리 시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대형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잠깐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3,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2,6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6,800억 원 가까운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6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31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시총상위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2% 넘게 뛰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68% 상승해 61,400원, SK하이닉스가 2.9% 가까이 올라서 21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도 7.3%나 급등했는데요.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적극적인 배터리 육성 의지를 밝힌 점이 투심을 개선시켰습니다. 더불어 현대차와 기아까지도 상승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했고 여기에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어제 올랐던 종목들 모두 오늘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여기서도 2차 전지 대표주 에코프로 형제 각각
3.63%, 1.8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코오롱 티슈진, 클래시스도 상승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뛰었고 의약품 관세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이어서 제약 바이오 쪽도 오늘은 안전하진 않겠습니다. 환율은 어제 레벨을 조금 낮췄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90전 내린 1,466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7거래일 만에 하락이었는데요. 야간 거래에선 조금 더 상승했다가 오늘 새벽 역외환율 함께 보시죠. 역외환율은 1,466원 선이었습니다.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였고 또 자동차 관세 발표로 시장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오늘 외환 시장 다시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환율 변동성 유의하시죠. 자동차주 봄이 오나 싶었는데 다시 냉기가 돕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가 707억 8,900만 달러였고 이 중에 49.1%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47억 4,400만 달러, 약 51조 원 규모의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됩니다. 며칠 전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현대차 그룹의 대미 수출량도 97만 대에 달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 지금 나온 내용으로만 봤을 땐 현대차 그룹도 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다수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는 물론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하방 압력이 커지겠습니다. 관세 피난처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 음식료 담배, 그리고 코스피 200 생활소비재, 코스피 200 경기소비재 지수가 코스피 상승률보다 더 크게 오른 바 있죠. 경기 방어주, 더불어서 엔터와 게임 등의 섹터가 오늘 피난처 역할을 해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정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에서 할리우드 AI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오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넥슨은 마비노기 모바일을 출시하는데요. AI 영산과 방산, 넥슨을 비롯한 게임주의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SK 하이닉스와 루닛의 주주총회도 열리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확실한 호재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땐 꼭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거래 대금이 컸던 종목 중에서는 자동차 쪽에서 모티브링크가 현대차그룹 대미 투자 호재가 이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또 CK솔루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에너지 관리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주택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혀서 협력사로 주목받았는데요. 두 종목 모두 오늘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발표에 흔들릴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시죠. 오늘 한국거래소 흐름을 좀 미리 내다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5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5종목 모두 하락부를 켰습니다. 삼성전자 1.3% 하락하며 66,600원, SK하이닉스가 2.8% 하락하면서 21만 원 반락하고 20만 8,500원에 거래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53%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35만 4,500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6% 약세, 현대차 역시도 2.7%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21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5종목입니다. 우선 알테오젠입니다. 1% 넘게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35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차전지 대형주 역시도 내려갑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53% 약세로 10만 9,700원, 에코프로가 0.84% 하락하며 5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10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부를 켜는 건 LCLB입니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5만 5,7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6% 약세로 26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시작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강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오늘 시장 투심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벨트 잘 매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8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잠깐 나갔는데 네, 머니쇼 플러스가 이제 4월 7일 첫 방송 앞두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이고 제가 이제 오전에는 이제 개장 상황 전해드렸고 뭐 간밤에 새벽에 마감 뉴욕 증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잖아요. 네. 이제 4월 7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머니쇼 플러스는 이제 장중 있었던 일을 점검해 보고 또 개장할 뉴욕 증시를 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먼저 개장 한 30분 전에 또 폐장 네. 30분 전에 마감, 또 예. 하니까 장 마감 때 또 이렇게 포지션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근데 되면 요즘 좋겠고.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 또 넥스트 장 이후까지도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 더 적절한 시간에 또 저런 프로그램이 개편된 것 같네요. 네. 편성된 것 같고. 네. 그런데 정민앵커 저렇게 순진무구한 모습이 있을 줄이야. 네? 아니 아까 장면에 네. 그런 모습도 있구나. 아주 천진난만한 모습도. 소장님이 알아주셔야죠.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냥 첫 방송 나오시잖아요. 그러니 예. 그나저나 오늘 진짜 비가 진짜 좀 시원하게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국가 재난이죠? 네, 지금 뭐 좀 산불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야 될 텐데 지금 사실 그러기에는 또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예. 네, 진짜 전 국민이 진짜 기도해야 될 판입니다. 근데 이거 시장도 진짜 어쩌면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를까요? 앞서 소장님이 조울증이라는 표현을 네. 써주셨단 말이죠. 저 시장이 보니까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정말 울고 웃고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뭐 관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놓나 했는데 이것도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 장 마감 직후에 또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네. 이 대형주들이 그 시총 크고 그 대형주들이 이렇게 낙폭이나 상승폭이 네. 하루에 어떻게 5%, 6% 이런 게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는 또 AI 고성능치 규제, 에너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엔비디아 매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미국과 유럽에 진출 중인 데이터 센터 네.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예. 보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하워드 루트닉 그 상무장관이 폭스 그 네. TV 인터뷰에 네. 나와가지고 지금 테슬라 사라. 네. 이제 아마 가장 이제 이런 가격 못 볼 거야 하고 나서부터 테슬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그때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은 네. 괜찮을까 어떤 논란도 많은데 뭐 그게 힘이 됐는지 몰라도 팍팍 오르던 또 테슬라 하필이면 오늘 또 우리 한용희 수석 나오는 날인데 또 많이 빠져버렸네요. 한번 짚어봐야 돼. 뭐 근데 테슬라만 빠진 건 아니니까. 테슬라만 빠진 건 예, 아닌데 예. 그러니까요. 또 이제 테슬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의 최애 종목 중에 하나니까 네. 한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FL 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한수석. 네. 2주 만에 오신다 그죠? 네. 아니, 출연하기 전에 저희가 모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한용희 수석만의 어떤 그 재채기 혹은 그런 소리들. 제가 감기가 지난주에 한번 걸려서 약간 코로나 증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나았습니다. 네, 지금은 또 좀 전에 핸드폰 갖고 또 사고를 치셨어요. 아니 제가 네, 그래요. 이게 8시 반에 보는 딱 있는데 그 알람을 제가 어제 맞춰놨는데 이제 참 여러모로 어수선하고 네, 요란합니다. 참 네. 웃을 일 없는 요즘 세상에서 그래도 한수석이 웃음을 한번 주네요. 제가 네. 진짜 이런 적 없는데 처음입니다. 이거 방송하고 그러게요. 요새 미국장 매너 모드는 해놨습니다. 미국장 가늠이 되세요? 네. 어제는 사실 조금 많이 이제 나스닥이 한 2% 빠지면서 조금 당황하실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예. 엔비디아는 사실 엔비디아가 조금 끌어내린 영향들이 있죠. 뭐 엔비디아? 테슬라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그 H20 그 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조금 동향들이 지금 태풍이 좀 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좀 가느냐, 화웨이 어센드 칩이 조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딥시크라든지 이런 중국 기업들이 자국 내 칩으로 좀 수요가 좀 변환되는 좀 이동이 좀 보이고는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조금 특이했던 거는 뭐냐면은 오케이. 그 화웨이 어센드 칩은 일단은 만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7나노로 잡아야 되거든요. 7나노로 잡아야 되는데, 그럼 EUV는 안 쓰더라도 DUV를 쓸 겁니다. 근데 EUV로 쓰면 이제 수율이 확 올라가겠죠. 네. 왜냐면 이 그게 뭐예요,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패턴 회로를 그리는 건데, 그러니까 네. 반도체에서 이게 나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 나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고성능이 되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ASML, EUV 장비가 좀 필수라는 얘기는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조금 더 이 2나노, 3나노를 못 잡는 거, 그게 이제 DUV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기술적으로 후발에 있는 거, 네. 이 장비인데, 그러면은 패턴을 EUV 장비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로는 한 번에 이 2나노, 3나노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로를 그릴 때 한 번에 쫙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DUV 장비는 이 미로를 그릴 때 2번, 3번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쏘는 거를.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수율 문제겠죠. 그러면 어센드 장비는 뭐 만들 수는 있어요. 뭐 SMIC에서 뭐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는 지금 수율이 한 50%도 안 되거든요. 한 4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반도체 수율 40%도 안 나오면은 야, 이거 갖다 버려야 된다. 이 정도잖아요. 왜냐면 동그란 웨이퍼 안에서 이거 수율 40%도 안 나오면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근데 중국은 전기차처럼 아마 보조금을 살포해가지고 아마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수율 40% 나와도 밀어내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칩 수요가 화웨이 어센드 칩이 지금 거의 동난 수준입니다. 현지에서는. 그래서 조금 7나노 장비로도 지금 딥시크라든지 아니면 마누스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는 이유들이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정말로 GPU 안 쓰고 한 건지 네. 아니면은 갖다 베껴서 한 건지, 이거는 아직 팩트가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진짜 뭐 어센드 칩으로도 했다라는 게 좀 발표가 되면은 엔비디아에는 좀 충격이 있겠죠.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H20 같은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는 무슨 중국이 지금 봐요. 파이낸스 타임스도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라 뭐 이렇게 압박은 있을 거라 했는데 네. 무슨 중국의 규제 강화? 그것도 환경 관련 무슨 그러게요. 얘기죠? 에너지. 칩하고 환경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기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한마디로 고성능일수록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AI를 많이 쓰면은 챗GPT의 어떤 추론적인 내용을 담아서 추출을 하려면 물 한 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네. 한 질문 하나다. 예. 그러면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상태라고 했을 때 하루에 AI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10번이라고 하면은 물 사용량, 예. 그다음에 전력 수요. 예. 이게 엄청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지금은 뭐 다 미국 증시 조정을 받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주가가 확 올랐던 게 오클로. 오클로가 이제 SMR 쪽. 샘 알트만도 이제 아마 제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 각각에 배치되는 걸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물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왜냐면 냉각수를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어지는 뭐 백그라운드 얘기이긴 하지만은 프랑스의 원전이 이제 강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강의 그 수위가 낮아지면은 원전의 위험성이 좀 부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SMR 쪽이 물을 덜 필요하다 보니까 이쪽의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각각에 배치되는 SMR 쪽이 부각이 받았던 게 사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네네. 쭉 올라갔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전력 때문에 아마 환경 규제가 그게
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제 유럽하고 보니까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 추진 중이던 그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근데 그 전부터도 약간 투자 규모 축소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좀 전념을 해도 모자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각 데이터 센터를 다 짓는 거는 뭐 좋죠. 사실 이게 각 국가마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면 이점은 있습니다. 뭐가 네. 이점이 있냐면 그 안에 각 국가마다 유럽은 EU 쪽에 있는 국가, 중국은 중국 쪽에 있는 내부 데이터를 사실 미국 쪽으로 가져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어지는 거는 테슬라 AI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아주 잘 FSD가 잘 작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다니는 차들이 영상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그 밖으로 빼내올 수 있느냐, 미국 쪽으로. 왜냐면 미국 쪽에 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도 이거 안 된다. 왜냐면 좀 자국 내에 있는 현지 뭐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로 들어가는 민감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자국 내에서 뭐 유럽은 유럽 내에서 중국은 중국 내에서 이렇게 하면 참 좋기는 할 텐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네. 그래서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 끝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이제 수십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참 AI 이제 개화기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게 각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축소한다라고 하면은 AI 투자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그게 좀 주가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네. 일시적이다.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거는 제 자료는 못 가져왔는데 이제 AI 내용에 대해서 그냥 잠깐 말씀을 네. 좀 드리자면 AI는 지속적으로 좀 그 개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발표된 것만 보시더라도 그 챗GPT에서 이제 이미지 관련 그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기능이에요? 저는 사용을 해봤는데 네. 어떤 텍스트나 글로 하면은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실제 사람같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라 AI를 좀 많이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이제 그냥 글로 텍스트를 뽑아내는 거는 이게 바이트 수라고 하잖아요. 그 바이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용량 잡아먹는 거. 이게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 또 잡아먹는 건 뭐죠? 영상 쪽이겠죠. 그러면은 이미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내용을 뭐 4컷 만화로 그려줘라고 하면은 만화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사진들을 넣었을 때 뭐 소장님 같은 경우에 그 앵커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진을 캡처하고 이거를 일러스트화 해가지고 지브리 스튜디오 같이 넣어줘라고 하면은 그걸 출력해줍니다. 실제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일러스트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그 이미지가 글보다 용량이 높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저는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테고 네. 그러면은 GPU가 필요할 거고 저는 아직 GPU 수요는 그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단계가 있잖아요. GTC에서 보고 CES 2025에서도 엔비디아 젠슨 왕이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결국에는 물리적 AI, 피지컬 AI가 최종이다라는 건데 피지컬 AI는 영상하고 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상호작용. 네. 물류센터 하나 로봇으로 돌리려면은 그럼 이 로봇끼리 충돌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실 적용이 되는 것도 저도 뭐 인터베터이나 아니면 AWS 그러니까 오토메이션 월드라든지 이런 박람회를 가보게 되면은 이게 스마트 자동화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스마트 자동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공장을 꾸밀 것인가라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세계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상세계를 만들 때 한번 피지컬 AI를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상호작용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냥
A에서 B로 가는 루트가 아니고 이 물건은 어디로 갈 거야, 이 물건은 어디로 갈 거야 라는 게 필요할 텐데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는 저는 지금이랑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GPU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단지 중간중간에 조정은 당연히 있겠죠. 아, 주가 조정이요. 네. 이런 것들은 있을 텐데 최종 수요는 저는 아직도 좀 멀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떤 그 산업 쪽에 뭐 AI가 됐건 뭐 전기차 쪽이 됐건 이렇게 산업 쪽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은 이쪽은 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뭐 기술력의 진화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출렁거리는 주가 때문에 하루하루가 이제 그거 한데 좀 그렇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 M7도 그렇고 꼭 무슨 업종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빠지고 같이 오르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관세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매크로적인 거, 그래 시장 전반을 갖다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만의 문제, 엔비디아만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뭘까요? 결국 자꾸 우리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한 발언이 왔다 갔다 한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일희일비한다. 뭐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한숙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아니면 시장에 지금 뭐가 이렇게 좀 힘이 좀 예전 같지가 않죠? 저는 이게 네. 우리가 2017년도에 한번 되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2017년? 네, 그때도 관세 전쟁이 한번 1차, 네. 1기 때 한 네. 번 있었잖아요. 제가 네. 이거는 지난주 방송에서 자료를 보여드리려다가 이제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트럼프 1기 때 그때 당시에 시작해가지고 증시의 흐름 지금 25년도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 시작하고 나서 증시의 네. 흐름 예. 그 4년의 임기를 봤을 때 예.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네. 관세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17년도를 차트를 쭉 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25년도 차트는 이제 뭐 3개월 정도 조금 안 됐다 보니까 딱 꺼내서 보시면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으로 그어 보시면은 그거를 보시면은 아 관세 때문에 민감한 게 아직은 있구나. 저는 사실 면역이 조금 됐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좀 너무 강경한 정책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다 매크로적으로 다 빠졌던 이유들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관세는 맞거든요. 예. 관세는 맞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 어제 중국에서 신화통신에서 하나 이슈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중국하고 미국 허리팡 부총리랑 그다음에 미국 그 무역 대표랑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해서 상호 대응 관세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거 나오자마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쭉쭉쭉쭉 빠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럼 지금 투자자들이 민감한 이슈가 뭐냐? 그럼 관세는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그냥 불 붙는데 기름 딱 부은 게 트럼프가 이제 자동차 관세 부과했다라는 거. 다행히도 현대기아차는 피했죠. 왜냐면 그 전에 바로 투자한다고 투자를 했다고, 발표했으니까. 예. 근데 이게 당장 4월 2일부터 효력이면 다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서는 이제 민감한 반응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은 지금 증시는 그대로 흘러가는 거고 이게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또 랠리가 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조정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결국에는 트럼프의 목적이 뭐냐.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만기되는 국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얼마 전에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이 자금을 가져와서 다시 재발행을 하든지. 근데 지금 금리로 하게 되면 비싼 거잖아요. 예. 이게. 예. 그럼 일단 금리 낮추고 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금리 쌀 때 다시 빌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택담보대출 다시 그 갱신을 할 때 금리 낮을 때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그 목적이 뭐 일자리를 조금 줄여서 금리를 좀 내리게 만들고
그때 다시 부채 한도에 대해서 다시 뭐 자금 조달을 하든지 그때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건 뭐 트럼프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목적 때문에 일자리를 좀 위협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계속 정부 일자리가 계속 꺾여져 나가는 게 뭐 아직 민간 서비스 수요는 좀 높기는 하죠. 근데 네네. 정부 쪽에서 계속 꺾어져 나가는 게 그런 이유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고용 시장을 좀 둔화시키면서 좀 금리 인하를 좀 주도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게 금리 때문에 그 연방 정부에 있는 인력들을 다 자르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효율화 그 여러- 때문이죠. 예,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다라는 목적이. 근데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관세 역량을 지금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지금은 아니죠.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간밤에 나온 뭐 지금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앞서서 뭐 관세 역량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여기에다가 또 닐 카시카리도 어쩌면은 이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그럼 이건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제 그 발언 중에 하나가 예. 어제 11시에 연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어제 카시카리가 발언한 예. 것 중에 그 우리는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이제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충격 오나?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 이제 뭐 투표권하고 다 연결되겠죠. 누가 발언권이 지금 세냐 안 세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뭐 FOMC 위원 연설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하고 제롬 파월 빼고는 사실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 일단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들 관세에 대해서만 좀 지켜보는 편이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렇게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또 보시면은 그 페드워치 잘 안 보시더라고요 투자자분. 왜 그러냐면 동결하겠네. 뭐 또 금리 언제 네네. 내릴까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관세에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지금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동시효과 살필 때가 됐긴 됐습니다만 잠깐만 언급하자면 근데 이게 관세가 우리 어떻게 보면 조금 그거 합니다. 너무 이렇게 덤덤하게 이 관세 이슈를 바라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자동차에 25%를 때려요. 네.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 고가 자동차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국 이제 대부분의 수출 시장에서 이제 다투는 거는 우리 가격으로 치면 한 6천만 원대 차량이라고 보면은 네. 6천만 원 차량이 그럼 7,500이 돼 보세요. 관세 때문에. 이거는 분명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 미리 재빨리 움직였다는 것이고 뭐 제철소도 루이지애나로 가서 그거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진에서 직장 폐쇄까지도 결단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니까 준비가 잘 된 거죠. 현대그룹에서는. 그쵸. 관세를 면한다는 것은 큰 거죠. 큰 건데 EU만 하더라도 어제 EU의 무역장관 그리고 집행위원회 무역경제 담당 집행위원이니까 EU 전체 경제장관이라 할 만한데 당장 다음 주 4월 2일부터 한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그게 될 거단 말이죠. 진짜 파괴적이죠. 20%인데. 타격이 있는 거는 맞죠. 그러다 좀 전에 또 자막 나왔잖아요. 구리에다가도 또 때리겠다. 아, 예. 이거는 지금 보면은 뭔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식 좀 빠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또 이게 중간 선거가 또 있잖아요, 이게. 중간 선거.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시스템적으로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401K가 네. 그러니까 미국은 대부분 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럼 내 퇴직연금이 지금 다 녹아내리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기의 문제고 트럼프 풋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신경 안 쓰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그 마가를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제조업이 다 중국 쪽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무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면 그 안드릴의 팔머러키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당장 중국하고 전쟁하면은 미국은 지금 군수물자 거의 한 달 안에 다 동난다. 근데 그래요? 중국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그 워라벨이 없다라는 게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워라벨이 없는 게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공장 풀 가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8, 90년대 예. 공장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이 그때 경제를 막 일으키면서 고성장을 했던 예, 시기가 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떤 정도냐면 R&D 인력이 3교대예요. R&D가. 그 거의 뭐 20시간 거의 뭐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 그렇게 쏟아서 다 하는데 그게 사실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현대제철이 어떻게 자금 조달할지는 조금 의문점. 예. 아, 그래요? 이거 수조원 되는 거 어떻게 조달할지 증자 안 한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자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잠깐 네.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현대차가 이제 200억 달러 투자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쪽에 이제 그 제철소 공장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냐? 철강도 관세를 때리려다 보니까 결국엔 내부적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 건데 네. 그 어센셜 패리시 쪽에 이제 공장을 하나 만든다고 했거든요. 예. 저 아래쪽에. 네, 그래서 예.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또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신규 제철소 공장에서 제가 이제 구글 맵으로 이제 얼마나 걸리냐. 네. 근데 미국에서 한 6시간 걸리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예, 예. 먼 거리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EV 현대 기아 조지아 공장이 좀 크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 메타 플랜트가 이제 한 6시간 정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이쪽에 제철소를 짓게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현대기아차에 자체적으로 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볼게요. 코스피가 오늘 0.8% 하락 예상되고요. 2620포인트 집계됩니다. 코스닥도 지금 0.7%가량 내림세 예상되고요. 71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대형주들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전자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61,000원. SK하이닉스 3.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5,5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1.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35만 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5만 8,000원. 현대차입니다. 2.7% 하락 예상됩니다. 기아도 2%의 약세 출발 예상되면서 호가는 9만 9,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0.6%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4,200원. KB금융은 0.6% 상승 예상되죠. 호가 8만 2,300원. 네이버 1.4%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0만 9,600원. 어제 3% 넘게 올랐고 어제 사실 2차 전지주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자, 오늘은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쉽지 않은데 일단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하락이 예상되고 에코프로도 0.8% 하락 예상됩니다. HLB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만 5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7% 내림세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어제 1% 올랐는데 하루 만에 좀 어제 상승분 반납할 걸로 보여집니다. 27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18만 1,900원으로 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휴젤 0.7% 하락 예상됩니다. 클래시스는 지금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0.8% 상승 예상되고요. 5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리가캠바이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만 놓고 봤을 때는 조선주들은 그래도 좀 선방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뭐 삼성중공업 2% 상승 예상되고요. 하나오션까지도 지금 3% 가까운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2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출발은 좀 하락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장중에 어느 정도 이 낙폭이 축소되는지 여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진짜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3.27% 빠지고 아니 TSMC 4% 빠져, 엔비디아는 뭐 5.7%, 브로드컴만 해도 4.8%. 뭐 AMD도 빠지고. 예. 네. 인텔도 3.2% 이런 식인데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뭐 하락 출발은 불가피해 보이는 날입니다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사왔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런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은 개장 초 낙폭을 좀 줄일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오늘은 또 이제 정치 테마주가 또 막 극성을 부리는 하루가 되려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달러 강세에 비해서 우리 환율이 안 오릅니다. 그나마. 예. 유로도 어제 제법 내렸고 뭐 달러엔도 지금 150엔 다시 올라서고 이제 관세가 점점 현실화되다 보니까 미국 외에 다른 통화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우리 환율이 이렇게 1,470원 위로는 잘 못 가네요. 네. 이제 테슬라 좀 살펴봐야죠. 테슬라, 예, 그래요. 테슬라 여쭤볼 게 너무 많아. 네. 먼저 여쭤볼게요. 첫 번째 네. 그거부터 다른 거 이렇게 그거 하기 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왜 회계 관련한 그 의혹 그거는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별로 없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한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 네. 그 퍼드고요. 그러니까 공포 심리고요. 공포고. 네. 그냥 뭐 그 비트코인은 회계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제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냥 퍼드입니다. 그냥 이게 설명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로이터라든지 네. 그 언론사에서 나는 그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예.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냥 공포 심리로 이제 나온 진짜 그냥 기사들이고요. 테슬라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다. 네, 그 로이터에서 사실 제일 많이 공격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걸 개장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괜찮았어요. 뭐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냈고 선물에서도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글쎄요, 오늘장 녹록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지금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까지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자,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 떨어집니다. 2,620포인트, 코스닥도 0.8% 내림세로 71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8% 떨어집니다. 69,900원, SK하이닉스 2.8% 하락합니다. 208,000원. LG 에너지솔루션 0.9% 떨어지네요. 35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떨어집니다. 106,600원. 현대차 2.9% 하락합니다. 215,000원이고요. 기아도 2.6% 내림세로 지금 98,7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집니다. 49,950원. 셀트리온도 내림세네요. 184,100원. KB금융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0.4% 떨어지네요. 81,400원. 네이버가 1.2% 하락으로 20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 떨어집니다. 지금 35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다시 하루 만에 좀 내림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1.8% 하락으로 109,400원, 에코프로도 1.5% 떨어지고요. HLB입니다. 오늘 0.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55,6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하락합니다. 26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0.9% 떨어지면서 사흘 연속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187,700원. 코오롱 티슈진 약보합이고요.
휴젤 1.4% 하락합니다. 33만 2천 원. 클래시스가 0.3% 떨어집니다. 58,200원에 거래되면서 사흘 만에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니가캠바이오도 내림세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볼게요. 오늘은 지금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쪽이라든지 조림 사업 쪽 이런 쪽 섹터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 쪽에서 대표적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3.9% 상승합니다. 25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HDC도 2.3% 올라가고요. 그렇게 KCC 건설도 1.2% 상승하면서 4025원, 동부건설은 보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 쪽에서는 이제 어제도 좀 움직임이 나타났던 자연과 환경, 동전주거든요. 오늘도 13%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SY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금강공업도 3% 상승하면서 4,105원 선, 그리고 덕신 EPC도 5%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산불이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재건이라든지 조림 쪽 이런 쪽도 참 아이러니하게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네요. 자, 조림 쪽에서는 이제 동신건설이 지금 20% 넘게 급등합니다. 6만 1,000원 선을 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홀딩스도 5.8% 강세고요. 한솔홈데코도 2.4% 올라가고요. 이건홀딩스도 5.8% 올라가고요. 자, 무림 PMP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공영도 2% 올라가네요. 특수건설도 0.78%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40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9억 원, 327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3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억 원, 1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외국인은 선물에서도 팝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간 상황인데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2원 70전 상승한 1,46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낙폭을 좀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예. 외국인 기관이 아직까지는 살 생각이 없어 보이고 말을 못 하겠네. 1,470원 금방 올라서 버리네. 네. 참, 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 이어가자면은 원래 개장 전에 말씀하셨는데 테슬라의 어떤 회계 관련한 그 의혹을 그냥 대충 그렇게 일회성 그냥 설명드리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63억 달러 이제 투자 내용이라 그러니까 보고된 자산이 이제 49억 달러 정도인 건데 이 감가상각하고 후속 지불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크게 해프닝 정도? 네. 그럼 테슬라 관련해서는 어떤 좀 노이즈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이제 다음 주가 가장 큰 이슈여서 다음 주. 네, 그 예. 4월 2일 날이 아직 나온 건 아닌데 네. 1분기 인도량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있거든요. 아마 발표는 아닌데 4월 2일 날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2년, 23년, 24년 모두 4월 2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 특이사항이 없지는 않는 한 아마 수요일 날 발표가 될 겁니다. 그 현지 시간 기준으로.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나오겠죠. 아침쯤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4월 2일에 컨센이 어느 정도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0만 대 후반만 나와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모델 Y 주니퍼가 베스트셀링카인데 이게 리프레시 되면서 이제 공장 돌리는 와중에 그 생산 병목이 좀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인도량이 1분기는 기대하지 마셔라라고 말씀 계속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이제 ESS 쪽 얼마나 이제 출하를 했느냐. 네. 상하이도 지금 그 메가팩 출하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그다음에 중국 FSD가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사고가 났었거든요. 이건 제가 영상 따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샤오펑은 그 입장에서는 뭐냐, 자기들 이거 사각지대에서 자기들은 책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FSD 테슬라 차량인데 저게 FSD는 아닙니다. 저는 이거 안정성 때문에 좀 가져온 거고요. 왜 이 영상을 좀 가져왔느냐? 지금 첫 번째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은
차가 저 정도에 들이받고 이렇게 2번을 굴렀습니다. 근데 운전자 그냥 나와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인터뷰했던 게 뭐냐면 그 술 마셨냐고. 근데 술 안 마셨다고 그냥 졸아가지고 그 자기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한 건데 저렇게 저 사람이 운전자예요? 네, 운전자입니다. 저렇게 그냥 저렇게 멀쩡하게 안 나와서. 다쳤다고요? 테슬라는 충돌 테스트에서 저게 5점 받을 가능- 정도로 오. 굉장히 좀 안전한 차긴 하거든요. 저 정도 저도 저거 보고 저건 탱크인데. 저 정도면. 그래서 안정성이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게 FSD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음 아니, 저렇게 인터뷰할 정신도 있다고요? 네. 야. 저게 이제 미국 SNS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두 번째 영상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FSD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안 보이시겠지만 10cm짜리 그냥 인형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퓨어 비전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저 건데 도로에. 네, 저거거든요. 이거 중국에서 FSD 하는 건데 피해서 가잖아요. 저게 10cm짜리 장애물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저는 경쟁사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 더 보여주시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공사하는 현장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보통 웨이모나 크루즈는 일단 망했죠. 사업 중단했으니까 GM 크루즈는 그 보시면은 중앙선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FSD 가다가 공사 현장에서 저렇게 바리케이트 쳐져 있어요. 네, 옆에 트럭 지나가죠. 중앙선이죠. 저게 FSD로 이제 다 되는 거거든요. 자, 사람같이 운전을 하잖아요. 저게. 보통 코딩이었으면은 일반적인 30만 줄의 코딩이었으면 중앙선 못 넘어가죠. 중앙선 넘어가지 말라고 명령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엔드투엔드 기반은 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는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야겠다라는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도 이게 그 실제 데이터로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 데이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에서 못 꺼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시킨 거냐?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해.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해봐. 라고 한 건데 저 정도인데 실제 주행 데이터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아지겠죠. 저는 경쟁사는 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회계 분식 이슈나 이런 거가 저는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기회. 뭐 역설적으로 제가 네. 이게 욕먹을 발언일 수도 있어요. 지금 빠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저는 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지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저도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걸로 그냥 말씀드리면 저도 편하죠. 사실. 지금 테슬라가 지금 272불인데 어제 캐시우드가 얘기했네요. 프리딕스 예상하기를 결국 이 테슬라가 2,600불을 갈 것이다. 다 좋은데 언제 그거는 아무도 캐시우드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거, 자기의 장기적인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그거네. 그냥 무당이 이래 갖고 들어온 손님 보고 너 죽을 것 같아. 언제요 하면은 언젠가는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근데 그 네.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네. 가장 그 투자하는 운용사들 중에서는 가장 잘 작년에 종가를 잘 맞췄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모르죠 이거는 이번에 잘 맞춰서 내년에는 못 맞출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사실 저도 그렇고요. 사실. 근데 이게 제일 오늘 좀 그거 한데 제가 벌써 좀 딸려서 이제 질문지를 보고 질문을 할게요. 테슬라가 건식 전극 공정을 배터리 생산에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긴장하게 됐다. 자, 이게 뭐죠 그러면은 건식 전극 공정 배터리 생산 도입. 자기들이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지금. 있죠. 네, 만들고 네, 있습니다. 네. 그거는. 4680 배터리 이미 네바다 쪽은 네바다 1공장은 이제 파나소닉하고 같이 공동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네바다.
그래서 100기가와트시까지 올리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텍사스 쪽에서도 4680 배터리 탑재해가지고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모델 Y 주니퍼가 하는 건데, 건식 공정은 아직 힘들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걱정이라기보다는 수율 잡기가 아직은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는 이거 아니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해낼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돌파구를 찾기는 해야죠. 예. 지금 당장은 손잡고 가야 됩니다. 파나소닉 버릴 수도 없고요. 예. LG엔솔 버릴 수도 없습니다. 아하. 지금 당장은. 아하.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LG엔솔도 수혜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괜찮게 보는 거는 이제 LNF도 26년부터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TCC 스틸도 괜찮게 보는 이유가 다 원통형 배터리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LNF는 일단은 건식 공정의 수혜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단결정이랑 다결정 양극재가 있는데 이미 단결정 양극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니켈 함량이 95%까지 됩니다. 네. 그러면 하이니켈 쪽이겠죠. 엄청나게 하이니켈인데 작년 하반기에 이게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4680 배터리에서 이미 90% 이상 단결정 양극재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단결정은 다결정 양극재보다 장점이 뭐냐면 안정성하고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니켈이 LFP보다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불나는 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건데, 그 LNF가 이번에 또 그 공시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두 개기는 한데 리비안 아니면 테슬라로 들어가는 건데, 테슬라로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파나소닉에 들어가서 파나소닉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좀 네바다 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캡 대량 생산이 26년도인데 이게 기가 텍사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4680 셀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수혜. 그다음에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도금 강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통형 배터리 뭐 영상 보시면은 쭉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럼 예. 그냥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게 아니고 니켈 도금 강판을 코팅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하는 기업이기는 해요. 니켈 도금 강판에서는. 네. 근데 출하량이 조금 작년에는 줄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니켈 도금 강판은 그 면적이 확대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18650, 2170, 4680을 넘어가는 수준이죠. 18650에서 더 효율이 좋은 2170으로 넘어가고, 자 2170에서 더 효율이 좋은 4680으로 넘어가는 건데, 네. 그 배터리 사이즈를 보시면은 18650 조금 작고 소, 중, 대입니다. 근데 4680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럼 니켈 도금 강판은 해야 되는 면적이 더 넓은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의 수혜가 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철강 관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철강 관세도 트럼프가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조금 수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0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 10, 20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하이오 쪽에 공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합작법인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TCC 스틸은 일단은 이건 주석이지만 좀 생산 라인 좀 바꾸면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호 라인이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니켈 도금 강판이 캐파가 한 12만 톤입니다. 근데 25년 하반기에 4호 라인 신규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캐파가 한 20만 톤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수출 중량이 조금은 안 좋았지만 이게 1, 2분기부터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델 Y 주니퍼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4680 탑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 2분기부터 지금 보시면은 출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수출 중량이 전분기 대비 가지고 조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부터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는 니켈 도금 강판 라인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좀 들어가느냐? 모델 Y 주니퍼 지금 사전 예약이 20만 대입니다. 맞네요. 중국에서만 20만 대입니다. 중국에서만. 예. 그러면은 잘 팔리고 있거든요. 이거 네네. 공포심리, 모델 Y 안 팔린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보험 데이터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지난주에 17,000대 팔았거든요.
근데 2024년도 1월 달에 중국 보험 데이터 보시면은 13만 3,200대입니다. 근데 지난주 3월 23일까지 데이터가 11만 6천 대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은 보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데이터를 집계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24일부터 30일까지 데이터가 4월 1일에 나옵니다. 제가 이건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고 있고요. 17,000대만 나오면 작년 분기 뛰어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 있었죠? 모델 Y 이연 수요가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는다? 그럼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마무리로. 테슬라 예. 테슬라 말씀 주셨으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은 뭐 한 번에 다 매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네. 제가 뭐 300달러 초반, 중반부터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낮아진 거 맞습니다. 뭐 그때 신규로 사신 분들도 지금 좀 손실 보는 구간이기는 해요. 네네. 근데 뭐 저는 항상 100달러 때도 말씀드렸고 욕 먹을 때는 또 욕 먹어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충분히 장기적인 제가 이거 1, 2년이 아니고 예. 그냥 장기적인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비중, 네. 뭐 비중 1, 2%씩 계속 DCA 방식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은 저는 5년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충분히 장기적인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수익률이 좀 높은 구간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수적 저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한수적으로 보니까 갑자기 또 비올이라는 종목이 떠오르는데 이게 지금 뭐 약간 DMS하고 무슨 좀 모기업이 DMS인가 보죠.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왜 문제 그러냐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올의 관계 회사 그 최대 주주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비올은 실적이 이미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관계 회사지 그 상장 폐지 이슈 때문에 비올이 영향받는 거는 그거는 거의 아니다. 없다라고 저는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그건 된다. DMS의 이슈인 거고 아 그래요. 비올은 비올의 이슈인 겁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최대 주주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경영권 분쟁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최근에 사모펀드들이 이제 눈독 들이는 예. 게 의료기기 쪽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비올 RF 쪽에서는 특허 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로열티 받든지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거든요. 저는 비올은 전혀 DMS랑은 그 악재로 빠진 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얼핏 보니까 진짜 마진이 좋은가 봐요 비올. 돈 잘 버네. 근데 다 좋습니다. 의료기기 쪽. 왜냐하면 오. 팁이 거의 이익률이 저도 탐방 갔을 때 거의 50%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네요. 계속 진짜 써야 됩니다. 그건. 엄청나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오늘 양 지수 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7% 하락하면서 2,62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29% 약세로 714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7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71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000억 원 가까이 사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은 166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개인만 홀로 18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컴퓨터와 주변 기기 쪽, 그리고 게임과 건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장비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관세 영향이 적은 섹터가 움직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우 휴전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영남권에서 번진 산불 사태와 관련해서 조립식 주택을 빨리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산불 관련주로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재건 쪽에서는 SY가 13.8% 상승합니다. 14%대 상승세로 거래가는 4,365원입니다. SY 스틸텍이 5.64% 강세로 5,810원, 프리엠스가 3%대 오름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12,200원입니다. 그 밖에 파라텍과 DYD가 4%,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세 피난처로 한한령 해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패션과 의류 관련주도 한한령 해제 시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형지 글로벌, 지금 정치적인 테마주로도 엮이면서 상한가고요. 형지 INC 역시도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형지 엘리트까지 22.5% 급등세로 거래가 2,715원입니다. 그 밖에 배럴이 1%대 오름세, 비비안이 3.75% 강세로 지금 거래가 829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2만 4천 명으로 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엔젤 산업,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캐리소프트가 1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는 6,770원입니다. 메디양스가 7.69% 오름세로 2,450원, 꿈비와 제로투세븐이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MG 엔터 역시도 2.5% 강세로 현재 거래가는 3650원입니다. 반면 자동차주,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부가 발표에 역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HL 만도입니다. 4.4% 약세로 거래가 4950원. 현대차가 오늘 3%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1만 6천 원에 거래됩니다. 현대모비스 1.4% 약세로 28만 1,500원. 기아 역시도 1.68% 내리면서 거래가는 99,700원입니다. KG 모빌리티가 1.27% 약세로 현재 거래가 3,805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했던 대로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가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다가 오늘은 또 관세 충격에 조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대미 투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현대차 그룹이 백악관에서 4년간 총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유례없이 현대차의 투자를 치켜 세우면서 앞으로의 관세 정책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경외까지 나오면서 국내 완성차와 부품주들의 중장기적인 수혜가 가능해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 역사상 가장 큰 대미 투자로 투자 영역도 넓게 잡혔으면서 자동차 생산 분야만 86억 달러, 그리고 부품, 물류, 철강 분야까지 61억 달러, 그리고 미래산업인 에너지 분야까지 하면 63억 달러인데요. 총 210억 달러로 미국 내 공급망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부분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현대차의 미국 내 전략적 위상도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통해서 공장이 가동되면 현대차의 미국 내 연간 생산량은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생산이나 철강, 그리고 부품, 물류, 에너지와 미래 산업까지 미국의 산업 생태계를 심으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가장 빠른 해답을 찾을 것으로 좀 보여서 현대차와 관련된 부품주들도 당분간은 좀 중장기적인 수혜로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세 충격 때문에 자동차주 괜찮을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부품 관련주 중에서는 현대모비스와 HL 만도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로 트럼프 관세 우려 완화와 해소 기대감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관세 우려가 해소 순원을 통과할 때는 가장 먼저 주목할 모멘텀이 GM과 eGMP
S 플랫폼 기반 차용 전기차 협업으로 전기차 플랫폼 중심 수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1분기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 둔화에도 높은 AS 이익 기여도를 감안하면 저평가 국면으로 좀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3년 동안 머무르던 박스권인 27만 원 구간을 이번 주에 돌파를 했고요. 물론 오늘 조금 약세를 좀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실적 상승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좀 반영이 되면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21년 고점인 33만 원대에서 40만 원대를 향한 우상향을 좀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접근은 시초가부터 해서 27만 원대까지는 좀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3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6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HL 만도인데요. 제동, 조향, 현가 3대 샤시 제품 모두를 양산 중인 자동차 부품 업체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GM에 이어서 북미 스마트카 선도 업체까지 납품하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북미 스마트카 선도 업체를 필두로 해서 전 세계 4개 업체만 상상 가능한 차세대 브레이크 시스템인 IDB에 납품 예정이고요.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25년 매출에는 관세 부담이 완성차 업체의 몫으로 조건이 체결되어 있어서 현재 과도한 우려로 저평가된 종목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년 고점 부근인 4만 6천 원에서 5만 원권 돌파를 위한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급반등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도 좀 빨라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 고점 돌파를 중기적으로 좀 목표로 두시고 접근은 현재가에서 4만 1,500원대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주요국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현대차 그룹이 통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네, 과연 이번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트럼프발 관세를 피해 갈 수 있는 묘수가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팀의 이재일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며칠째 계속해서 우리가 뭐 다루고도 있고 자료 화면에서 계속해서 영상이 나옵니다만, 자, 이 정의선 회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가서 백악관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선 상황에서 대미 투자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미루 짐작컨대 이거 뭐 하루 이틀 몇 주 사이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꽤 오래 준비한 것 같은데 그 네.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뭐 일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미국 내에서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생산 확대. 네, 메타플랜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약 70만 대를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100만 대, 또 앞으로 2, 3년 후는 120만 대까지 생산 인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제철도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부품 밸류체인 쪽도 미국에서 현지화를 갖춰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UAM이나 아니면은 뭐 미래차 관련된 각종 신규 투자들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가장 첫 번째로, 그러니까 모든 글로벌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가장 규모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미래 현재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을 봤었을 때 GM이나 뭐 포드 아니면 뭐 토요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에서 생산을 확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메이커들 대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증설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투자 계획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의선 회장을 향해서 관세 없을 거다, 또 혹시 허가가 어려우면은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소탕의 말을 했는데 바로 또 새벽에 그 뉴욕 증시 마감하고 나서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현대차는 제외가 되는 거 맞아요? 일단 관세 25% 부과하기로 한 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을 해왔던 부분이기 예, 때문에 예. 뭐 특별한 뉴스는 아닌데, 근데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졌죠. 뭐 4월 2일 날 발표할 줄 알았는데 며칠 앞당겨서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약간 놀랐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관세가 그럼 유예가 된 거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관세는 유예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네, 현대차 관세 유예될 거고, 이제는 후속적으로 다른 오토메이커들도 그 미국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관세는 다 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 때도 이제 한번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이제 관세 부과가 유예가 됐었죠. 그때 이제 GM이나 포드, 스트란티스 같은 미국 업체들하고 백악관하고 협의를 했었던 내용들이 결국 뭐냐면은 이제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밝히되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유예 기간을 부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시점에 이제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지, 그리고 유예 기간을 얼마나 잡을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물밑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를 1차적으로 부과를 하고 즉각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유예가 나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아니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지금 뭡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네, 배에 싣고 가서 수출하는 거기도 관세 부과 안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유예를 해줄 네, 유예를 해줍니다. 네, 유예를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팀장님 네.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 그때 1월 20일 날 취임하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왜 그거 있었잖아요. 그 오픈 AI 거기 샘 알트만하고 손정희 회장 그리고 오라클 회장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 AI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투자한다고 막 얘기했고, 그거보다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나 이 기사 이후에 돈 얼마 태웠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손에 잡히는 투자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뭐 미국 내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제조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현대차 자체적으로도 이게 뭐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만 사실 네. 현대차 그룹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각종 이제 동반 지출하는 부품사들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은 거기에 인프라까지 관련된 일자리를 생각을 하면은 뭐 최소 한 사이트에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고용 창출 효과는 오히려 굉장히 더 임팩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니 보니까 그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 공장, 이거 무슨 약자예요? HMGMA? 현대모터 그룹 메타플랜트 조지아 약자고요. 현대모터그룹 네. 메타플랜트 조지아.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예. 네, 그렇게 해서 약자군요. 약자가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지금 미국의 최초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들어가려 했었는데 이제 약간 플랜이 변경이 돼서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를 양산하는 미래차를 생산하는 전철 기지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자동화율이나 그리고 공장의 설계 자체가 기존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전면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공장의 생산 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이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대폭 개선된 공장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제네시스가 해마다 이렇게 그 점유율도 생산 판매량도 늘고 점유율도 조금씩 높여간다는 거는 뭐 들었는데 전기차 부문이 어때요? 지금 예를 들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그렇게 차가 많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네. 아이오닉 5는 사실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보낸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메타플랜트에서 작년 10월 달부터 시험 생산이 들어가서 이제는 네. 좀 물량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생산을 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지금 좀 공언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아무래도 현지 소비자들의 호응이 훨씬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돼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원활하게 올해 대비 작년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LG그룹을 올라섰네요. 시총에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보니까 3위로
증시 시가총액으로는 네, 뭐 아주 뭐 근소한 차이긴 한데, 근소한 차이인데. 뭐 최근에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좀 앞지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현대차그룹이 사실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거는 네. 현대기아차 작년 합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거의 예. 뭐 28조 원 예.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둘이 합산해서 시가총액 100조 원은 너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PER 같은 경우 뭐 4배도 채 안 되는 3배대 이렇게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실제 이익 체력에 비해서는 너무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좀 주가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지금 뭐 현대기아차나 뭐 현대모비스 이런 이익 체력들을 감안하면은 지금보다 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요즘 이제 전기차 굉장히 많이 도로에 눈에 띄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비중 현대차 그룹이 한 80% 차지하는 거예요. 어때요?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최근에 테슬라 보면 유럽에서 막 불매 운동도 있었고 한데 어떤가요? 현대차 그룹 뭔가 좀 반사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뭐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지배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기차 시장에서도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 중에서는 테슬라가 상당히 좀 강력한 경쟁자가 돼 왔었는데 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모델 Y, 모델 체인지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전기차가 원활하게 공급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FSD가 국내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판매량이 크게 느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테슬라로 인한 반사 수혜를 현대기아차가 입을 거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금 현대기아차가 가장 우려를 해야 되는 경쟁 상대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는 중국 로컬 전기차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아디 같은. 뭐 비아디라든지 네. 이런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싼 가격 그리고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워낙 좀 하이 프리미엄 쪽의 세그멘트가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대도 높고 하다 예.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룸이 있지만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은 훨씬 싸고 네. 그렇죠. 거기다가 기술력은 계속 좀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중국 전기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프리미엄하고 보급형하고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지금 비아디 막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국내에? 국내에 봤어요. 지금 들어오긴 있는데 네. 좀 출고가 좀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시내에서 실제로 보시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직은. 네. 그래요, 좀 봤는데 비아디. 그래요? 예, 봤어요. SUV로 된 전기차. 느낌이 어때요? 차 이뻐요? 별 느낌 없는데요. 별 느낌 없어? 네, 그냥 비아디구나. 그냥 비아디구나. 네. 네, 그냥 그랬어요. 현대차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요거 이제 결국은 이제 친환경차 얘기하다 보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일찌감치 시작했던 수소 쪽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소차 관련해서는 네.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소 승용차 쪽은 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의 대세가 아무래도 전기차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충전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부담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전기차도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수소차 충전 인프라까지 중복 투자하기가 쉽지가 글쎄,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더 이제는 승용차 영역에서는 대세는 좀 전기차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소차 쪽에서는 어떤 쪽이 잘 되고 있냐면은 뭐 트럭이나 이제 장거리 운송 시스템 쪽에서는 수소차를 넣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충전소가 막 사방에 다 있을 필요는 없고 주요 포인트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트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수소 충전 스테이션을 두고 그리고 수소차 가지고 있는 장거리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는 지금 계획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너지라는 측면에서도 최근에는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데 청정 수소, 이런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것들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이 단계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화면에 나왔던 저 H2 스테이션 저 어디 가다가 한 번 봤더라. 의암호 근처였던가 한번 가다가 얼핏 저기가 주유소 같은데 저 간판이 뭐지 싶었더니 알고 보니 수소 충전소더라고요. 네. 제가 본 유일한 경우인데 아니 얘기를 들어보면 팀장님 네. 현실적으로 수소 저걸 갖다가 자동차로 승부하지 말고 다른 걸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무슨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지 저게 차로는 저거 승부가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예. 수소 스테이션을 만드는데 비용이 뭐 20억에서 30억이 달할 정도로 네.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고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수소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수소 스테이션을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좀 획기적인 뭐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보급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트럭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선박 이런 경우에도 사실 배터리로 가기에는 에너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연료 양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또 가벼운 수소의 성질을 이용해서 효율성 있게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선박이나 다른 쪽에서 활용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4월 2일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발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는 셈인데 지금 일단은 지금 정의선 회장이 뭔가 지금 민간 외교 역할을 톡톡 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압박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압박은 좀 큰 폭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오토메이커들이 미국의 투자 계획들을 이제 속속들이 발표를 할 건데 네. 현대기아차가 가장 먼저 발표를 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임팩트 자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표를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들어준 거기 때문에 아마 4월 1일 발효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관세가 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관세가 유예가 되는 건 좋은데 이 유예가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한정 유예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 뭐 6개월이라든지 뭐 1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국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가 가장 좀 골치 아픈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예를 끝까지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협상 카드를 또 추가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는 관세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국내 산업에서는 좀 수출 쪽이 좀 영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수 낙폭에 비해서 저 자동차주 뭐 지금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더 낙폭이 더 커서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지금 뉴스의 흐름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수를 아웃퍼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이기도 한데. 그리고 팀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로봇계로 유명한 그거 인수한 지 벌써 수년 됐잖아요. 네, 4년 됐죠. 4년 됐죠. 네. 그쪽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뭐 아틀라스 말고도 공장 자동화 관련된 새로운 머신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수주 실적을 통해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이제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계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뭐 IPO나 아니면 좀 가시적인 플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6월 달인가가 아마 만으로 4년에서 5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올해 하반기 때 기대하고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아니 기업 입장에서야 그렇게 해서 매출 나오고 해서 또 IPO 하면 또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고 당연히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되는데 네. 좀 주주도 좀 생각해 주지. 그렇게 해서 하면 저 현대차 주가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PER이 뭐 3배, 4배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런 거 좀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좀 평가받아서 좀 주가가 제대로 좀 이렇게 인정받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좀 네, 뭐 국내 주식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현대차가 그 인도 IPO 추진을 했었을 때 네. 상당히 주가가 그때 당시에 좋았었거든요. 그래요? 결국에는 투자를 한 것이 투자 성과로 이어지고 그 캐시플로우가 현대차로 들어오면서 이제 주주 환원책으로 또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IPO가 성공적으로 되면은 주주들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다.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 아하. 두 번째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아시다시피 정의선 회장 예. 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지배구조 개편을 실마리를 푸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기아차보다는 현대모비스 쪽에 좀 모멘텀이 집중되는 부분이긴 한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배주 개편이 얽혔던 것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는 모비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잠시 후 또 이제 용감 토크쇼 직설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정치 이슈 관심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네요. 우리 손석구 앵커 잘생겼다, 그죠? 화면빨 잘 봤죠? 어우, 사진빨이 막. 실물도 보면 아우라가 있는데. 네, 직설. 오늘 할 얘기 많겠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또 저희 오늘 시장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 뭐 지금 현선물에서 매도 규모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많이 줄어들었고 예. 삼성전자가 힘을 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예.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낙폭도 그러네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환율 1,470원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고 가시죠. 네. 비나 많이 와라, 비나 많이. 그러게요.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